위원장 원톱 얘기 계속 이걸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더 바꿀 수가 없나 봐요. 이뇨한 뭐 전 혁신위원장을 국민의 미래 뭐 선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같이 하러 뭐 같이 선거운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 정도에서 끝난 것 같은데 보수력 내부에서는 한동훈 약발 다 떨어졌는데 자꾸 원톱 세우기만 하면 이 뭔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어찌됐든 지금 공직선거운동 첫날부터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한동훈 원톱으로 가도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저희가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이 어제 그 부가세 감면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어제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유세에서 한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전해드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 소속 정당 겨냥해서 범죄자 집단이라고 했고 그걸 치우는 게 야당 심판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감옥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3년 너무 길다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정권 3년 너무 길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응하면서 두 사람이 유죄 확정 판결 받고 감옥 가기까지 3년이 너무 길다라고 나는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치고 이런 뭐 자기 특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받아치는 거.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치는 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어제 또 나온 사람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지금 한겨레 기사를 제가 좀 설명드리는 건데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 화성 정에 출마한 유경준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 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2조 심판, 종북 심판, 그러니까 2조 심판이 이재명 조국 심판이죠. 난 무슨 이조 왕조 심판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렇죠. 그런 슬로건 갖고 선거 치르면 제가 강조했던 중도층 표심은 더 멀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가 앞서 좀 마구 던지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서울 개발 심리를 부추겼다. 기사에 이 내용이 있어요. 광진구 유세에서 서울은 오래되고 제대로 된 개발을 한 적이 없다. 국회 때문에 막혔던 고도 제한 개발 제한을 여의도부터 광진에 이르는 한강벨트에서 모두 철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리고 남양주 유세에서는 주민 뜻에 따른 서울 편입을 약속을 했고 의정부 유세에서는 경기 분도를 거론을 했다. 네, 뭐 나누고 합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와중에 동대문구 회기역 유세에서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가공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한시적 인하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라는 취지인데 출산, 육아용품과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에 대해서 한시적인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으로 인하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처 정부 관계자가 지원 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가세 조정은 그런데 법 개정 사안이다라는 게 지금 이 한겨레 기사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가능한 것일까? 이 기재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 의문이 막 드는 거죠, 지금. 아, 왜 갑자기 왜 나 지금 방송 시작하는데 목이 자꾸 메이고 막 기침이 나고 그러는데 지금 그 여의도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옮기고 난 다음에 한강벨트 광진은 너무 멀지 않아요, 여의도에서? 남양주는 더 먼데. 그렇죠. 뭐 모든 걸 개발을 하고 남양주는 이제 서울 시켜주겠다. 너 서울 시켜줄게. 남양주는 뭐 그냥 김포도 시켜주고, 네, 구리도 시켜주고, 네, 다 서울 시켜주고. 그런데 경기도는 남북으로 분도한다. 네, 이 모든 걸 하겠다. 네. 그리고 개발을 다 하겠다. 네. 선거에서 이렇게 불리해지면 이런 현상들이 보통 나타나잖아요. 진짜 막 던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근데 막 던지고 난 다음에 뒷감당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얼마나 현실 가능한가도 문제고. 근데 지금 그 부가세 감세 카드는 과거 일본에서 부가세 감세 카드 아베가 꺼냈다가 아주 난리 나고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너무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부가세를 뭐 예를 들면 15% 걷던 거 10% 걷겠습니다. 뭐 9% 걷던 거를 뭐 더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공약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이제 소비 촉진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거꾸로 말하면은 가격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이걸 그렇죠.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냥. 그것도 5%를 깎아주겠다고. 예를 들면은 부가세를 그러니까 저는 1차적으로 이 얘기 듣고 의문이 든 게
부가세를 그러니까 깎아주겠다라는 취지가 지금 물가의 고물가에 의한 서민의 부담을 지금 줄여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대책으로 내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기저귀나 뭐 그렇죠. 생필품에 해당 라면이나 이런 거 깎아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부가세를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할 내용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10%에서 5%로 깎으면 제가 당장 먹는 라면이 예를 들면 하나에 예를 들면 뭐 700원이다라고 치면 부가세 10%를 5%로 반을 깎아줬으니까 그러면 라면이 단 몇십 원이라도 당장 이 깎아준 다음 날 가격이 내립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700원에 10%가 붙어 있으니까 770원이라 치면 770원에 70원에 35원을 빼면 735. 아니, 원래 근데, 770원이었다 치면 735원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가격이 내리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부가세를 우리가 따로 우리가 그 상품을 결제하면서 부가세를 그 자리에서 정부에다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게가 자기들이 다 우리한테 상품을 판 다음에 이 사업자가 자기들 매출 신고하면서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품 가격이라는 거는 그 사업자가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가세를 내렸다는 거는 이 자영업자가 정부에 낼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일 수는 있어도 당장 제가 상품을 사는 상품 가격에 당장 반영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할 수 있어요. 정부에서 부가세 다 확인할 거야. 무조건 5% 빼는지 안 빼는지 확인할 거야. 너 어차피 세금 5% 깎이잖아. 뭐 이렇게 나오면 다 내리긴 하겠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저는 웃기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할 거냐 그것도 웃기고 그리고 이제 부가세라는 게 사실 정부의 3대 세수의 원천인데 그럼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인데 이거는 성경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 부가가치세를 10%인 상황을 지금 일부 품목에 한정한 거지만 반을 깎아준다라는 건 엄청난 세수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함부로 이렇게 선거 앞두고 한다고 했을 때 기재부가 검토할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과연. 그게 이상하다라고 쓰는 이 신문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세요. 네. 한 부가세 10%에서 5%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얘기와 함께요. 제목에 총선앞 감세카드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기재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까지 소제목에 달려있긴 한데요. 내용은 사실은 반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기재부에서 이거 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건 마땅치 않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 대파 등 고물가 문제가 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하고 불리한 판세가 나아지지 않자 부가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라고 해설을 하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부가세율을 내려준 방식이 전례가 없고 법개정사 아니라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 인하하면 세수 감소 폭이 조 단위에 달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 기사가 이제 뒤에까지 이어지는데 뒤에 이제 동아일보 4면에 일 보시면은 부가세 인하 반대하던 기재부 한 요청에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어지는 기사인데 이 얘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돼 있지만 하지만 기재부는 그동안 여당이 고물가 대책으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을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국세가 60조 원 넘게 덜 거치는 등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세안이 재정에 무리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때문에 불리한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해 조 단위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가세 절반 인하 문제를 성급하게 던진 포퓰리즘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게 좀 지적이 돼 있고 일단 그럼 기재부가 뭘 하고 있느냐? 기재부는 우선 음식업자들이 내는 부가세를 토대로 생필품 부가세가 얼마나 거치나 살펴보고 있다. 가공식품, 식재료 등을 주로 구매하는 음식업자들은 연 3, 4조 원 규모의 부가세를 낸다. 그러면 이에 따라 생필품 부가세를 절반으로 깎아주면 연간 세수 감소폭은 조 단위에 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어제 윤 대통령이 각종 부담금 감면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2조짜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우리가 체감하는 그건 크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정작 우리 손에 예를 들면 영화표 값이 뭐 그 정도 이제 부담금 줄여준다고 해서 뭐 영화를 뭐 하나 볼 거 10개 보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줄여주던데. 근데 정작 그것을 줄여주는 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일 것이다라고 이제 언론들은 많이 이제 그래서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조 단위 감세를 대기업들한테 혜택 주는 것처럼 혜택 주는 것이 본질인데 뭔가 이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렇게 막 던지는 것처럼 해서 또 낮춰준다고 하면 또 조 단위의 감세 효과가 발생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국세 감면의 이 전망치가
70조가 넘는데 77조인데. 77조.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가겠다는 거냐. 의문인 상황이고 민생 토론에서 난 모르겠어. 진짜 지난해 60조 채소 뻥크 나고 77조 세금 감면해주면은 돈이 어디서 나와 이게 화수분도 아니고. 그렇죠. 민생 토론에서 약속한 것만 소화하려고 해도 여기에 더해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게.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요. 부가세를 유류세처럼 만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부가세 이제 또 깎아주세요. 탄력 적용해주세요. 이런 얘기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언제까지 한시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깎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거는 그러면은 이 세수 감소 지금 몇 조를 얘기했지만 항목도 그럼 앞으로 늘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부가세가 망가지는 거예요. 형해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성경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용조라고 하는 거 역사책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물정자로 9개 이렇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거 하나에서만 세금을 걷어간다. 땅을 나눠가지고. 또 그런 건데 그 기틀 자체를 지금 흔들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예민한 사안인데 이런 식으로 총선 앞두고 선심성으로 던질 만한 사안이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 그래도 진짜 깊이 있게 토론하고 고민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될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일본 말씀하셨지만 일본 소비세가 처음에 도입될 때 그게 뭐 정확한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는데 5%가 안 됐을 거거든요. 그 아주 낮은 숫자로 도입을 하는 바람에 그거 지금 예를 들면 8% 10%까지 올리는데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낮추면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던진 거냐라는 의문이 나오는 가운데 한겨레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설을 씁니다. 총선 앞 막 쏟아낸 감세 공약 이제 어찌 감당할 거냐.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감세 약속한 거를 쭉 설명해 놨습니다. 지난해 말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10억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간 7천억 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 소득세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정책적 추계로 2025년 8천억 등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 328억 원인 세금이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가업 상속공제 확대 방침을 밝힌 등의 감세안에 덧붙여 앞서 말씀하신 9개 법정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해서 2조 원가량 줄이겠다고 했고 이를 모두 반영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정부 수익 감소 규모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를 쏟아부은 윤석열 정부 1년차 세제 개편안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민생토론에서 약속한 수도권 교통격차 해소, 국가장학금 확대, 원전개발 지원, 제2대동연구단지 건설, 연구단지 건설 다 약속했는데 이게 다 30조 4조 원, 3조 4,500억 원 이러면 쓸 곳은 많은데 세수를 줄이고 게다가 건전재정까지 하겠다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길은 하나뿐이다. 기존 지출 가운데서 줄이는 것이다. 올해 관리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추느라 연구개발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한 것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게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